자, 이제 14지 마지막 시간이고 마무리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이제 분류심사와 관련 지어서 내부와 외부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에서의 문제는 아무래도 좀 체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랬는데 체계성 또한 전문성 강화죠. 둘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외부도 보다도 이제 전문성과 자원의 확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건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부에는 제가 체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교정본부는 법무부 산하의 내부 조직으로 존재해서 정말 그런 교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충분할까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서도 장관 밑에 차관, 교정본부장, 그리고 4개 지방교정청장, 일선소의 소장들, 그리고 소에서도 소장, 부소장, 과장, 그다음에 이제 라인 밑에 라인들 모든 것이 라인이지의 조직이에요. 그러니 보다 어떤 전문성, 유연성, 홍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겠다. 그래서 청으로 발족한다면은 조직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그 조직은 조금 더 개방형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 외부와 관계성의 그 확보, 또는 어떤 홍보에 관련된 대국민 어떤 PR 관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외부 자원들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영역들이죠. 지금 스텝 기능처럼 되어 있는 게 정책단장, 이렇게 이제 교정본부장 밑에 보안정책단장, 교정정책단장 이렇게 했는데 그 기구에 사람만 2사람이 있지 그 기능 조직이 전혀 없어요. 뭘 하자는 것인지 정책단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단장이 어떤 일을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건 통계를 잡는다랄지 연구 자료를 확보한다랄지 그런 걸 축적한다랄지 분석한다랄지 이런 기능들을 해내는 교정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틀에서 수용 관리 위주의 하드웨어적 운영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학적 분류 심사에 의한 처우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과 조직과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들까지 총괄해서 이런 게 내부의 체계성 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분류 기능의 강화, 전문적인 성을 운영을 하고 탄력적으로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게 내부의 체계성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눠서 볼 때 외부에는 외부 관계성의 강화. 외부 관계성은 무엇보다도 물론 전문가 집단과의 관계성도 중요해요. 전문성을 내부에서 다 갖기는 어려워요. 새로운 어떤 검사 도구의 개발, 교정에 적합한 그것에 대한 어떤 검사의 운영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의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원의 확보들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와의 관련성, 뭐 상공회의소도 좋고 중소기업청도 좋고 뭔가 이런 것과 어떤 외부 자원들을 확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들.
결국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또 나와서 정착을 해야 재범을 안 할 건데 그 부분들을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을 강화해야 된다. 관계성을. 소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형사 시스템 속에서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각각은 다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찰, 검찰, 법원, 교정. 교정은 마치 배출구 같은 거. 사람들은 어디까지 관심 갖나요? 경찰에서 사고가 나고 사고가 접수되고 조사를 하고 검찰과 같이 지금 이제 수사권 독립이라고 그랬으니 같이 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많이 잊혀져 가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확정돼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랜 기간 어디 있나요? 사실은 교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재판까지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출소까지 그 기간.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들, 범죄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그냥 배출구 같은 역할.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교정이. 그런 기구가 아닌 범죄 발생과 수사, 기소, 판결의 전 과정에 교정 기능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되겠다. 소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가 원상회복적, 치료적 이런 개념 속에서 한데 맞물려지고 교정은 그 이후에도 사인의 처우로서의 가석방, 보호관찰 등과 연계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작동해야 돼요. 이게 분리심사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과의 관련성, 전문 기관, 소위 학계 등 연구 집단들 같이 해서 우리 사회의 안정만 확보를 위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같이 작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리심사의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심사의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하고 교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원의 확보,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과의 문제들 그래서 관련 기관과의 연계들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확보가 분리심사의 기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끝낼까 해요. 한 번 더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설명을 할게요. 잘 보이나요? 이 부분이 잘 보여야 할 텐데요. 먼저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중간고사를 봤었죠. 같은 방식이에요. 세 문제를 여러분들 쓰게 돼요. 지난번에는 네 문제를 줘서 그중에 택했는데 오늘은 공부를 네 문제를 하고 문제는 세 문제만 나갈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간다는 건 그날 시험 보는 날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질문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다면 백석톡에 전체에게 고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이야기들은 백석톡에 다시 한번 알릴게요. 자, 오늘이 14주차고 15주차는 6월 8일이죠. 6월 8일 화요일.
원래 수업이 있는 날, 우리가 7, 8, 9교시이기 때문에 시험은 7교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화요일 6월 8일 화요일 7교시 오후 3시에서 4시 1시간 동안, 즉 60분 동안 여러분들은 세 문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중에 주된 문제 하나, 필수 문제는 50점짜리가 하나 있고 25점짜리 2개가 나. 그래서 세 문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걸 쓸 때는 A4 용지 3매를 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하다 보면 3매 넘을 수도 있는데 2, 3매 정도에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2매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양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3매까지 정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양을 쓰면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잘 정리하는 것도 기술이다. 그래서 A4 2, 3매로 A4 2, 3매로 답안 작성을 해주고, 시험 지난번에도 좀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 시험 보면서 자연스럽게 셀카식으로 내 시험 보는 장면을 한 장 촬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험 보는 장면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상에 제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진을 편집해서 그대로 학교 측에 제출하거든요. 나를 좀 도와주는 의미도 있어요. 시험 보는 걸 한 매씩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시고, 보내는 장소, 시험 문제, 이걸 보내는 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은 cgr0917@naver.com. 아시죠? 그동안에 리포트 보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분야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정확히 공부를 하면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건 없겠죠. 첫 번째는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정리해도 좋아요. 첫 번째 문제는 교종행정 발전 방안과 분류심사. 소위 분류심사와 교종행정의 효과적 운영이겠죠. 교종행정 발전 방안과 분류심사 관련성. 나름대로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류심사가 좀 관건적인 개념인데 교종행정 발전에. 그래서 분류심사의 분류의 기술, 분류심사의 과학화가 결국 교정행정 발전 방안과 관련 지어지고, 교정행정 발전 방안들은 분류심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시설, 조직, 정책 다 좋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세요. 두 번째, 분류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류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분류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분류검사의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어요. 그 중요성도 낮았고. 근데 지금은 분류조사를 통해서 자료의 확보들, 소위 범죄와 관련된 과거의 부분들, 그리고 분류검사를 통한 인성체계 등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분류검사죠.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자력 개선에 의한 거라 그럴까요? 스스로 변화해서 바꿔갈 건지. 근데 여기서는 뭐 크게 관련 지어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분류검사란 무엇이고, 분류검사는 교정에서 어떤 방법들로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는 제목이 분류검사의 의의와 방법. 여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약해서 쓰세요.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교정 개념이 확대됐어요. 확대돼 가고 최광의의 교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인의 최후 전반까지를 다 교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는데 사hen의 최후의 등장 배경과 제도적 가치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지막 문제는 자 그러면 사hen의 최후라고 하는 시설 내에서 이제 집행하는 가석방이 있고 선시제도가 있어요. 선시제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굿타임 시스템 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좀 어색한 해석이에요. 착할선 타임 시간이에요. 굿타임 시스템. 그래서 그냥 선시제도 이렇게 학자들이 쓰고 있는데 정확한 뜻은 뭘까요? 선행 보상 제도겠죠. 내가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성과 내는 열심히 하는 일들 이걸 굿잡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형기를 단축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선행 보상 제도 또는 자기 단축 제도,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형기를 단축하는 거예요. 가석방은 권리적인 성격이 어느 부분이 있다지만 그건 다수술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선시제도는 형기를 그냥 감형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형기를 단축하는 자기 단축 제도예요. 가석방은 뭐예요? 가짜 석방이라 그랬죠. 뭔가 모범수로 살았다. 자력 개선을 했다. 개전의 정이 현재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리고 벌금이나 추징금이 없다.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 열심히 살았다. 집행 일정 부분의 형기를 살았다. 이랬을 때 우리가 사회 내의 처우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교정을 시설에서 사회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회 내 처우긴 한데 어떠죠? 행정처분이죠. 물론 가석방 기간 동안에 별 문제가 없이 잘 살면 형기를 다 마치는 걸로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가석방 기간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만큼의 잘못을 하면 마치 예상값 갚듯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 잔여 기간, 가석방 기간을 그걸 다시 사는 거예요. 형기로. 어떤 본형이 있다면 그건 이형으로서 형기를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성격 자체가 다른데 같은 점은 뭘까요? 시설 내에서 형기를 다 마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겠죠. 이 두 가지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1번 문제. 교정행정 발전 방안과 분류심사. 그 관련성을 쓰는 거예요. 분류심사. 그다음에 분류심사를 위한 분류검사가 있는데 분류검사의 의의와 방법.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랍니다. 두 번째 공부하실 거. 세 번째는 사연의 최후의 등장 배경과 제도적 가치. 이걸 교정 그리고 분류심사와 관련 전담하면 더 좋겠죠. 이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론 부분에 잘 연계시켜서 설명하면 좋을 듯해요. 단순하게 이 부분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분류심사가 확대되는 거, 교정 개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련 전담도 좋겠는데 아무튼 문제는 사연의 최후의 등장 배경과 제도적 가치. 네 번째는 가석방과 선시제도의 비교 설명. 이 부분을 공부했으면
주시고 이 중에 이야기했듯이 세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짜는 6월 8일 15주차 마지막 날이죠. 이번 학기 화요일 6월 8일 화요일 7교시 그러니까 13시에서 14시까지 여러분은 60분간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는 양은 A4 2, 3매면 좋겠다. 2매도 좋은데 쓰다 보면 3매까지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하나 부탁하는 것은 시험 보는 장면을 사진 촬영 하나에서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잘했어요. 네, 아무튼 사진 촬영을 해서 일매를 송부해 줬으면 좋겠다. 사진 보내는 곳은 메일로 제 메일 cgr0917 네이버닷컴이다. 걱정돼서 다시 한번 페이퍼에 쓴 걸 보여드리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무슨 시험이 이렇게 너무 어렵게 냈어요 하지 말고 나름대로 잘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관련성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지내왔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명씩 얼굴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교정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고 더 크게는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대면 수업이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 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했어요.